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열렸습니다. 부정투표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정투표 일어난 것은 주로 우편투표죠. 사전투표. 예를 들어서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 이건 명백하게 부정투표 맞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명단이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명백하게 부정선거 맞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다뤄주기를 원했는데 핀트가 벗어나 버렸어요. 긴지버거가 빠지고 베롯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안겨다 주었죠. 거기다가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줬어야 될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 배신 때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끝까지 투쟁을 벌여야 되는데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법원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줘야 될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경우 다행인 거는요, 강력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좌절이 되었어요. 아마 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모면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미 공화당 쪽에서 뒤늦게 이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어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제약하는 이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25일 공화당 주도로 주의에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시 신분 증명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을 단축하는 것. 이런 법안을 처리해서 주지에서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된 후에 애리조나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곳들도 이제 해당이 되고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신분 증명을 강화한다. 당연히 신분 증명을 강화해야죠. 그래야 거짓 투표가, 부정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투표하도록 하자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것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어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선거하는 사람이 신분 증명을 강화해서 부정 투표를 막겠다는데 이걸 왜 결사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요,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우편투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을 위한 법, 이름은 늘 그럴듯하죠. 국민을 위한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의석수가 많다고요, 멋대로 법안을 만든 거죠. 아니, 부정투표 막기 위해서 우편투표 제한하자는데, 신분증명 강화하자는데 그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다수 의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민주당들은. 그죠? 우리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완전히 그 다수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잖아요. 5.18 비판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법이나 통과시키고 5.18 유공자들 그거 다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유공자라면은요. 근데 왜 그걸 꾹꾹 감춰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판하면 처벌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횡포죠. 작년 말에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켜버렸죠. 그 법안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압박을 많이 당합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버젓이 저지르는 거예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이 버젓이는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찍어 눌러요. 이제 해체까지 시키려고 그러죠. 해체는 검찰이 아니라 LH공사를 해체시켜야죠. 토지주택공사. 해체시켜야 될 것은 해체 안 시키고
엉뚱한 걸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 권력을 계속 장악하려고 술수를 부리는 거죠. 거기에다가네요,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거 이것까지 처벌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지금 막 찍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다수석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편 투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요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요.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달리 제대로 된 반응,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를 합니다. 사실 지난번 미국의 부정선거가 제대로 파헤쳐졌다면, 제대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공화당의 앞장을 서니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의힘은 왜 이런 부분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지 깝깝하고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좀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투표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년에 대선 투표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총선 같은 게도 투표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은 투표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부정투표를 막아내야 돼요.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투표, 우리 대한민국 사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일날 투표해도 돼요. 그죠? 문제될 거 전혀 없잖아요. 이거 반드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로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전자개표가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의 원흉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뭐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개표를 해도 돼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확하게 부정이 틈탈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권하고 이 전자투표권 요 두 부분이 반드시 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거 목숨 걸고 좀 싸워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지금 청원에도 수개표할 것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도 바람직합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계속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가면 진짜 나라 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셔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 나가도록, 한미동맹이 지켜져 나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멋지게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선교하는 데 전력을 다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또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 부흥회 가운데 성령이 부림하도록 이것도 지나가다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